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5월에는 그냥 최저점 2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낙폭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인 이 기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700분을 넘어서 15,000분을 향해서 열심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부터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한 번씩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참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AI 칩의 선두 주자는 역시나 지금까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엄청난 낙폭을 보였죠. AI 칩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10% 하락하면서 지난 2월 21일 이후로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중동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현재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고요. 시총이 2조 달러 아래로 1조 9천억 달러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를 거의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인 TSMC가 올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 전년 대비 20%대로 전망을 했는데 10%대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약세가 나고 있는 거겠죠. AI 붐을 이끌었던 엔비디아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AI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다음 주도 산업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기존 AI 기업들이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하나둘씩 나오고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예비치가 공개가 됩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3일 날 공개가 되고, 이제 메타는 24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5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인 만큼 실적 결과가 앞으로 AI 붐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로 연결이 됩니다. AI 기업들의 약점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AI 기술을 통해서 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냐 없냐였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만드는 기업들보다는 거기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았던 건데, 엔비디아의 약세가 과연
AI 기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악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EU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EU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B2B 협업을 통한 AI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AI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EU에서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에 대한 투자가 이거는 인수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면서 규제에 대한 내용들,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번 오픈 AI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지분 투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픈 AI의 경영에 회방을 놓지도 않고 강제하지도 않고 거기 안에 주요 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경영을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층에서 강점을 확보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갖춘 곳은 우리가 아니라 구글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구글에 대한 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스트랄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사 가능성에 직면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가장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오픈 AI라는 거기에 대한 정식 조사라는 큰 장애물을 피한 만큼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AI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중동 지역까지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얘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AI 업체인 G42에 약 2조 원대의 투자를 감행합니다. 강력한 오일머니로 현재 AI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통해서 중국보다 우리가 이 오일머니의 인프라를 가장 혜택을 누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얘네가 그동안 중국 측으로부터 투자를 안 받았던 게 아닙니다. 적지 않은 투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경쟁이 될 것이냐라고 의문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바이댄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고 화웨이에 대한 기술을 배제하는 듯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G42에 대한 첨단 AI 칩을 사용한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에 판매 권한을 부여하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막대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자산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라고 현재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주변 기업들도 AI에 대한 개발 속도를 확대하고 있겠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 자사의 SNS 플랫폼에다가 AI 챗봇인 미터 AI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메타 AI는 자사의 SNS 플랫폼에다가 앱 검색창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타의 SNS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때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 구조까지 개편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 AI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챗봇 제미나이를 포함해서 AI 모델을 연구하는 모든 팀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끄는 딥마인드 부서로 통합이 됩니다. 즉 구글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 즉 조직을 개편하면서 AI에 대한 개발을
밀집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데이터들, 즉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업들의 경쟁이 앞으로는 본격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 2024에 삼성, 하이닉스, LG전자, SK텔레콤 등을 초청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의 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서밋이 뭐 하는 곳이냐? 산업계의 거물들이 한 곳에 모여서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찾는 자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서밋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을 통해서 AI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TV나 가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5G 통신과 클라우드 분야를 협력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산업계에 대한 고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의 간판 기업의 CEO 4명을 딱 집어서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CEO들을 직접적으로 한 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에서는 구체적인 협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AI를 적용하는 분야가 확실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AI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커져나가고 있고 적용되는 분야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AI 보안입니다. 사실 미국의 사이버 안전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했던 중국 해커들의 미국 고위 관리 이메일 해킹 사건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안일함에서 비롯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번 해킹이 당한 적이 있는데, 중국 기반의 해킹 그룹인 스톰 0558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의 미국 대사 등의 이메일이 수십만 통이 해킹을 당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법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메일을 많이 다루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해킹을 당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22개 조직과 500명 이상의 개인의 마이크로소프트 메일함을 겨냥했던 중국 해커 그룹의 해킹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AI 산업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연히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질 텐데, AI 시대에는 데이터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무한 경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말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개발자들이 각종 내부에 대한 기밀, 비밀키, 비밀번호 내부 대화 등이 포함된 약 38TB에 달하는 데이터를 노출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고죠.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비 AI나 글린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받거나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하비 AI나 글린 같은 기업들이 주목도가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AI 도입을 위해서는 AI 제품에 대한 보안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 4군데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도입을 시도함과 동시에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선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현재 상당히 낮은 구간의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센지름입니다.
센지랩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대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악성 코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20억 개의 악성 코드 관련 사이버 분석 빅데이터 300억 건을 보유하고 있고요.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에게 그러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센지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차세대 보안 기술 개발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AI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 이 센지랩에 대한 보안 기술들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술을 채택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5월 달에 AI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받기 전에 미리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보안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술들이 몇 가지 더 있죠. 바로 온디바이스 AI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기업들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가 있을 거고요.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의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까지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까지만 적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여기에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전혀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집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전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콘텐츠를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까지 끝나셨다면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콘텐츠를 클릭해 주시면은 하단부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공지사항이 있을 겁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클릭해 주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리포트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자료집인 만큼 꼭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 한 번씩 체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급등 추천용 콘텐츠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매일매일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장중에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았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뭔지 모르겠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모르겠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한눈에 알고 싶다. 나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김용민 대표의 임생역전 카톡방에 대한 추가 모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해당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 말고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장전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해당 장전급등 뉴스가 뭐냐? 시장에 매일매일 뉴스들이 쏟아지죠. 그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